아니에요. 21번부터요. 잡는 거. 자, 일단은 먼저 나가자.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 자, 우리 가윤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봄 노트는 오늘 내가 못 준비했어요. 이거 지문 보느라고.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일단 토요일 올 때까지 모고 봄 노트 정리는 없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받아서 그때 스타트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일단 부교재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범위 확정됐으니까 토요일에 와서 하셔야 되는 건 일단 빈칸과 장문 배열의 모든 범위를 끝냅시다. 모든 범위. 모든 범위. 그러면 13강 6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하는 걸로 하자. 13강 6번까지 했어요? 예.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13강 6번까지 빈칸과 장문 배열을 끝내도록 할 거고, 서윤이처럼 지금 속도 빨리 가고 있는 친구들은 어법 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할 텐데, 선생님들 이번 주는 밀리는 게 조금 많아서 약간 미지수일 것 같아요. 어법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작업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6번 뒤에 나온 문장 아예 날려버렸어요. 그쵸? 6번까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9번부터 일단 나가자. 어려운 거 먼저 해야 체감이 괜찮으니까 29번부터 오늘 목표는 쌤이 6지문 하도록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 모의고사 할 때 일단 문법은 신경 쓰지 맙시다. 해석에 집중하면서 내용 위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취지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29번부터 나갈 건데, 자, 2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이 많았던 어법 문제였어요. 자, 이거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죠.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해주면 if가 접속사지. 근데 접속사 뒤에 뭘 썼어? ing를 썼어.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중간에 뭐랑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잖아. 그러면 출제 의도는 접속사 뒤에 현재 분사 써야 돼, 과거 분사 써야 돼, 그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into an enclosure 전명구 묶죠. 전명구 묶으면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푸팅을 뭐로 고쳐야 돼요? put의 과거 분사 put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았어요. 잘했어. 어려웠어요? 수아씨, 어려웠어요? 배운 거죠? 어려웠어요? 맞았어요. 다현이 어땠어요? 맞았어요. 가연이 어땠어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랬던 문제야. 그래서 문법은 막 어렵진 않은데 놓친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자, 일단 29번의 주제 부르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 부릅니다. 29번 문제 주제요. 준비됐어요? 네, 가봅니다. 자, 위험에 대해 반응하는 초식동물의 다양한 방식. 위험에 대해 반응하는 초식동물의 다양한 방식. 자, 그럼 보통 초식동물은 포식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포식자들이 날 잡아먹으러 막 달려올 때 반응을 하는 행동이 일관된답니까? 다양하답니까? 다양하대요. 그럼 글의 흐름이 이미 기억나지 않겠어? 다양하다라는 거면 이런 방법도 있고요. 저런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럼 밑줄만 분홍색 따라서 먼저 쳐볼게요. 쳐요. 치세요. 하시고 고쳐 놓겠습니다. 푸팅이 아니라 뭐다? put, 과거 분사 put이다. 자, 됐으면 한번 읽어보자. 자,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면 Big Mammalian Herbivore. 얘가 큰 포유류의 초식동물이라는 겁니다. 해석 적어 놓을게요. Mammalian이라는 건 포유류의라는 단어고요. 옆에 나오는 Herbivore. 얘가 무슨 동물? 초식동물이란 뜻입니다. 그쵸? 아주 거대한 포유류의 초식동물의 종이 있는데요. 자, 이 종은요, react to danger. 뭐에 반응합니다? 위험에 반응을 합니다. From 뭐로부터요? Predator가 됐든 human이 됐든, 즉 포식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인간이 됐든 나한테 다가오는 무엇에 반응을 하는 건데, 위험에 반응을 하는 건데, 가요나 그 반응하는 방식이 different way 어떻답니다. 다양하답니다. 네.
여기까지 끊어서 자 앞에 나오는 부분을 쌤이 주제라고 적고요. 밑줄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In different way만 밑줄 칠게요. 잠깐만. 나는 일단 오늘 내가 수업이 있어서 요것만 먼저 적어줘. 여기 서서 적고 다시 문 열어서 그 전에 만든 거라 일단 감안하고 첫 번째 예문만 외우고 쓰고 못 쓰는 건 그냥 빼. 그거는 채점에 포함 안 할 거야. 알겠지? 거기서 나 여기 노크해서 주고 가. 쏘리 고3 언니라서요. 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 이거지요. 자 옆에다 적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이거네요. 포유류가 포식자의 위험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자, 그럼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했으니까 some species거든. 그럼 방식 몇 번이겠어? 1번.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거고. 그리고 other species 나오니까 얘는 뭐겠어? 방식 2번. 두 번째 방식은 이거야. 그래, 자, naturally, 당연하게 말이야. 요거는 당연한 결론. 요렇게만 달아줄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야 일부 종들은 굉장히 nervous 뭐하고 긴장감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되게 많고 fast 굉장히 뭐해? 빨라. 그리고 programmed for도 뭐뭐로 프로그램화되다 이런 거니까 그냥 뭐뭐 하도록 만들어지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거든. 뭐 하도록 만들어진 애들이냐면 즉각적으로 비행을 하도록 만들어진 애들이야. 왜 뭐 했을 때 걔네들이 인지했을 때 말이야. threat 뭐가 다가오는 걸 위험이 다가오는 걸 인지했을 때 nervous 하고요. fast 하고요. instant flight를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방식 1번은 뭐라고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위험에 어떻게 반응하는 애들일까? 즉각적으로. 맞아. 그래서 나는 얘를 검은색으로 적을게. 방식 1번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아마 1번과는 뭐 할 테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얘네들은 즉각적 반응을 할까 반응을 하지 않을까?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연된 반응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럼 지연된 반응이 맞나? 한번 들어가 보자. 지연된 반응이요. 자, 다른 종들은요. are slower. 더 속도도 뭐예요? 느려요. 화살표 쳤어요. 그다음 nervous한 정도도 어때요? 느려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seek protection. 보호를 찾습니다. in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요? herd. 무리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펭귄 한번 생각해보면 펭귄들은 뭐가 왔을 때 날아갈 수 있어? 없지.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이렇게 뭐하죠?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 걔네들은요 stand their ground 그들의 자리를 지킵니다. when threatened 뭘 받았을 때요? 위협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요. and 그리고 don't run 굳이 뛰지 않습니다. until necessary 뭐 하기 전까지는요? 필요하기 전까지는 굳이 뛰지 않습니다. 자, 이때도 necessary만 나오는 이유가요. 중간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때까지는 달리지는 않습니다. 즉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지연되게 합니다. 그럼 괄호 열고 즉각적 반응을 한다라는 애들은 좀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애들인 것 같거든요. 적극적. 근데 지연된 반응을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소극적인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얘네들을 잡기가 더 쉽겠어? 밑에 애들 잡기가 더 쉽겠어? 얘가 더 쉽겠지. 그럼 얘는 어떨까? 어렵겠지. 이런 말일 거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당연하게도 조금 nervous한 종들은 그럼 nervous한 종들은 방식 몇 번 받는 거예요?
1번 받아 내려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방식의 친구들이요. are difficult to keep in captivity. keep in captivity라는 단어가 포획하다라는 동사니까요. 경우 1번의 애들은 포획하기가 difficult 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에요. nervous species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less nervous species로 바꿔버리면 경우 몇 번을 받는 거야? 2번 받는 거지? 그럼 difficult를 어떤 단어로 바꿔줘야 되겠어? easy 같은 단어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한 결과 1번 잡기가 더 어렵고요. 2번 잡기는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이 put into an enclosure, 감금된 상태에 들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얘네들은요. 그럼 쌤 여기서 they는 누굴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nervous species를 받겠죠. 그럼 얘네들은 불안감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혀버리면 걔네들은 완전 패닉에 빠져버려요.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and either die or hit themselves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무 패닉에 빠지다 보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die 뭐 해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반복하여 히트 뭐 합니다? 부딪힙니다. 때린다 보다는 부딪힙니다. against, to, that 뭐 할 때까지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요. 어디에 계속 본인을 박을 거냐면 울타리에다가 계속 몸을 갖다 박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in their attempt to escape 뭐 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국 패닉에 가득 차서 죽어버릴 수도 있고 탈출하고자 계속 펜스에다가 갖다 부딪히면서 다치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 심한 반응이 좀 도출되는 것 같죠. 됐습니까?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That is true for example. 이건 정말 사실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묻습니다. 자, 쌤 얘는요. 여기서부터는 무엇에 대한 예시를 말하려고 하는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거거든. 그럼 이거는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애들에 대한 예시일까요? 적극적이며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애들에 대한 예시일까요? 즉각적. 그쵸? 그래서 빈칸에다 채웁니다. 위기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종들에 대한 예시가 되겠구나. 그럼 그 예시의 하나로 가젤이라는 동물을 데려오는데, 가젤. 꺽쇠. 자, 그리고 이 가젤은 그럼 nervous species라고 받았던 데이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흐름 이해됩니까? 예.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젤을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가젤은 말이야 which 어떤 애였냐면 for thousands of years 전명구 빼야 되죠. 이걸 뺐을 때 주격관계대명사로 which가 나와 있던 문장이고요. 그래서 뒤에 were라는 동사가 여기에 붙어 있던 거죠. 그럼 얘네들은요 수천 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헌티드 모대던 게임 종이에요. 사냥이 되던 목표 종입니다. In some part of the fertile 굉장히 비옥한 크레센트 하면은 초승달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되게 비옥했던 특정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냥의 동물이 됐던 종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 가젤은요 there is no mammal 이러한 포유류의 종은 없습니다. 근데 뭐 했던 종은 또 없냐면요 the first settled people 가장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들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 말이야. 그 지역에 had more opportunity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뭐 할 수 있는 길들일 수 있는 domesticate 길들이다라는 표현이잖아. 길들일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요 앞에서 열었던 대신 여기까지 닫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대는 다시 한번 괄호 열게요. 가젤까지 괄호 닫읍시다. 자, 이 문장의 번역이 엄청 까다로워서요. 노란색 한 번만 갑니다. no에다가 네모 박스 쳐요. 그리고 뒤에 more에다가 박스 치시고 than에다가 박스 쳐라. 얘들아, more than 하면 이거 무슨 급이냐? 비교급인데 앞에 no라고 무슨 어구를 썼어? 부정어구를 썼죠. no. 자, 이렇게 비교급의 부정어구가 합쳐지면 이거 무슨 급의 해석이 되더라? 최상급으로 해석하지 않던가?
그럼 이걸 그대로 내가 번역해 볼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자, 칠판 보면서 이해 한번 하도록 할게. 좋아요. 예, 비켜주세요. 비교급에 부정어구 붙으면 최상급이다 라는 건데 이제 한번 달려가 볼게요. 준비됐죠? 네, 좋습니다. 자, 많은 기회를 가져. 도메스티케이트 뭐라고요? 길들이다. 크게 말합시다. 뭐라고요? 길들이다. 그럼 다시 길들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가졌을 더 많은 포유류의 종은 없었어. 누구보다 뒤에 가젤보다. 그럼 그 말은 길들일 기회가 가장 많았던 동물은 누구였다 이 말이야. 가젤이었다 이런 말이야. 아,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을 어떻게 묶을 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꺽쇠로 묶어볼래? The most frequently hunted game in species에다가 이렇게 꺽쇠 묶어서 가젤의 특징 1번이라고 볼게. 그럼 가젤의 특징 1번은 이거죠. 사냥의 대상이 아주 많이 됐던 동물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there is no 문장 있죠? 이 부분을 또 한 번 꺽쇠로 묶어요. 묶어서 자, 저 부분에다가는 가젤의 특징 몇 번? 2번으로 볼게. 그럼 결국 이 가젤의 특징 2번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가젤을 모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 길들일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 근데 가젤을 예시로 줬던 건 매우 모한 종의 예시로 줬었죠? 불안하고 긴장감이 높고 민감한 애들이요. 그러면 인간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 곁을 내줬을까 안 내줬을까? 절대 안 내줬겠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but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가젤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인간이 잡기도 쉬웠고 길들이기도 쉬웠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젤이라는 종은요 has ever been domesticated. no 앞에 no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무슨 문입니까? 부정문입니다. 그리고 no를 화살표 연결할게요. has ever been domesticated에다가 화살표 연결하세요. 가젤의 특징 1번, 2번만 보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길들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길들여졌다, 안 길들여졌다? 안 길들여졌다. 옆으로 쓰세요. 뭐뭐뭐 때문에 가젤은 길들여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가들육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될까요? 가젤의 어떤 특성 때문에요? 긴장감이 높은 거. 그게 뭐라 그랬지? 어떤 반응을 한다 그랬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라 그랬죠. 아, 결국 가젤의 적극적 그리고 즉각적인 네, 문 여세요. 나 요 앞에 놔주고 가 그냥. 아, 너야? 응. 그 답지 가져가. 꺼내가 채점해. 가젤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가젤은 뭐해지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요, 흐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그냥 다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묶어서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100%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 Just imagine, 한번 생각이나 해봐. Trying to herd an animal that 이런 동물들을 모는 상상을 한번 해봐. herd, 몰다, 모이게 하다 이런 표현인데 어떤 동물? run away, 달려가 버리는 동물을 모는 걸 한번 생각해봐. 엄청 빨리 달리는데 말이야. 그리고 걔는 blindly, 엄청 맹목적으로 hit itself, 자기 자신을 부딪히게 만들어. against, 어디다가? 벽에다가 말이지. 그럼 계속 막 들고 난리를 뛰는 거지, 동물이. 그리고 이 자체가 can leap up to nearly 30 feet. 어디까지 뛸 수 있어? 30feet까지 점프도 가능해. 네. and 그리고요. can run at a speed. 그 앞에다 놔줘. 가한나야. 1시간 만에 50마일의 속도로 run 모두 할 수 있거든. 달릴 수도 있거든.
그럼 봐봐요. 가도 되죠? 자, runaway에다가 1번을 칩니다. 그리고 hit itself against wall에다가 2번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그랬죠? 30피트까지요. 3번. 그리고 달리는 속도는 어느 정도래요? 1시간당 50마일이래요. 그럼 요 1, 2, 3, 4번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젤의 반응 몇 가지를 서술해 주는구나. 이유로 4가지.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얘는 적극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구나. 예. 4가지. 네, 맞아요. 몇 개 나오고. 근데 지금 졸리지? 어떻게 할까? 하나하고 1분 쉬고 하나하고 1분 쉴까? 좀 약간 쉬운 거. 안 돼. 어려운 거 먼저 해야 돼. 안 돼. 쉬운 거 먼저 하면 의미가 없어. 하나 더 하고 끊을까 그러면? 어휘 30번. 틀렸어요. 틀렸어요. 30번 갈게요. 신수아 씨. 괜찮아요? 네. 신수아가 휘경하면 나머지가 화이팅 외칩니다. 자, 휘경. 다시요. 와, 망해라. 휘경. 화이팅. 신수아 다시. 힘내고. 자, 30번의 주제 부를게요. 진짜요? 잘했어. 잘했어요. 네, 이거 어렵거든요. 자원의 풍부함과 그 다음 나누는 성향 간의 복잡한 관계. 네, 아주 다양한 분야를 잘 썼더라, 모의고사가. 그래서 사실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지문을 많이 보잖아. 그게 우리한테 뭐로 쌓이는 거야? 배경 지식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이든 국어 영역이든 그 2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뭐 해야 돼요? 이제 문법 공부는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거 알죠? 수능으로 완전 모든 과목을 다 틀으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는. 오케이. 자, 일단 내가 좀 더 소화를 시키고 넘어갈게. 자, 우리 지금 현대사회 생각해봐. 자원이요. 풍부해요? 희소해요? 그럼 이렇게 볼까? 그 자원이 뭐 환경 자원, 자연의 자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먹고 살 게 많아, 저거? 많아. 이렇게 갈게. 자원이 풍부하다는 건 먹고 살 게 많다는 거야. 그럼 내가 배고픈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맨날 하루에 10끼 드시잖아요. 서연 10끼 이런 것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자, 그럼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남들한테 나눠주는 게 어때야 될까요? 많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굳이 배부르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남들한테 뭐 해줘야 되겠어? 나눠줘야 될 거야. 근데 주제에 무슨 관계라고 내가 썼어? 복잡한 관계라고 썼지요. 자, 그럼 복잡하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직관적인 관계가 생겼을까? 그렇지 않은 관계일까?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먹고 살 게 적었을 때 생각해봐. 옛날 막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생각해봐요. 서로 막 뭐 하면서 살았어요? 나눠주면서. 그래서 쌤도 응팔인가? 그 드라마 보니까 막 이렇게 사라다 한 접시를 줘. 얘 앞집에 좀 갖다 줘라. 그럼 여기서 또 뭐 주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옆집이랑 뭐 나눠 먹는 적 있어? 네. 찝찝하지 않아? 그치?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줬을 때 사람들이 약간 반감을 가지잖아. 그래요? 아주 좋은 태도네요. 넌 또 쿠키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 두 친구는 논외로 할게요.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이웃들이지만 결국 자원이 많아져서 먹고 살 게 많아져. 근데 오히려 우리의 나누고자 하는 성향은 뭐해지는 거야? 낮아지네. 이거 맞는 거야?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를 무슨 관계라고 쌤이 표현했어? 복잡한 관계다라고 표현한 거야. 다현이 소화돼요? 예. 자, 그러면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왔거든요. 이거요? 예. 오늘 스타벅스 가서 아주 열심히 분석을 하고 왔습니다. 베르가못 라떼인가요? 그거 맛있어요. 베르가못이라는 그 꽃향기 나는 원액이 있거든? 네? 응. 그게 넣어졌대. 그래서 신메뉴라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스타벅스 너무 비싸요. 저도 자주는 못 가요. 부자. 근데 얘들아, 너희들은 선생님 속도가 많이 빠르다고 생각하니? 그치? 이게 확실히 동대부고 친구들이랑 수업을 해보잖아. 따라오는 속도가 이게 약간 달라. 좀 달라. 왜냐하면 듣던 수업이 내 수업이 아니잖아. 근데 너희들 기억나? 맨 처음에 여러분들도 수업 듣고 빠르다고 했던 거? 아, 저희요? 아니,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얘들아, 요거 하나만 내가 애들이랑 맨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듣고 나면 이해 다 되는 거야, 지금 현장에서? 다 잘 이해되는 거지? 알았어. 혹시 빠르다 싶으면 얘기해야 돼. 알겠죠? 네가 졸지만 않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 웬일로 메타인지를 보여줘요? 아주죠. 스스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가봅시다. 제가 5번을 이렇게 찍을게요. 왜요? 찍혀요. 자, increased가 아니라 뭐였거든요? decreased. 맞췄어요? 이대로 문제 맞췄다. 손 한번 들어볼까? 30번 맞췄어. 야. 아, 신수환이 2번과 5번을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인터레스트니까 흥미로운 하는 게 아니라 아, 오마이갓. 근데 언니, 어휘 추론이 틀릴 때는 내가 4, 5번 중에 고민을 했었어야 돼. 이렇게 먼 선지를 고민한다는 건 그건 무조건 오답이란 얘기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양서연은 어디? 4번 찍었. 이렇게 나오는 오답이 맞는 거야. 4번은 맞는 왜냐면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4번, 5번 둘 다 맞는 말일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너는 이렇게 본 거지. 이러면 아예 맥락을 잘못 잡은 거야. 알겠지? 한번 풀어보자.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지적해드렸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가보면 For a species born in a time, 이 첫 문장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대로 해석했나 봐요. 이런 때에 태어난 종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걸 해석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렸다. 메타인지 쩔테. 왜?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resources, 자원이 were limited. 뭐 한 거야? 제한되었어. 아, 자원이 좀 없구나. and 그리고 danger가 were great. 뭐 했던 거야? 많았어. 그럼 이건 지금 같아요? 과거 같아요? 약간 과거 느낌이지. 내가 엄마 나 사냥 다녀올게. 엄마 매머드 한 마리 때려 잡아올게. 근데 혹시 내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약간 이랬던 그럴 때 태어났던 종한테 우리가 나누면서 협력하고 살자라는 선천적인 경향이 있거든. 그래야 나의 생존 가능성이 뭐해지니까 높아지니까. 근데 그게 is complicated. 내가 이것 때문에 쓴 거야. 좀 뭐해지고 있어. 복잡해지고 있어. when? 뭐 했을 때 복잡해지고 있냐면 자원이 plenty, 뭐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outside danger, 엄마 나 오늘 학원 갔다 오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와요? 물론 중의적인 의미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만 외부의 위험들은 are few, 뭐해지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걸 내가 이렇게 뜯어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요. 어찌됐든 얘들아, 우리의 진화론적의 뿌리는 이 사람들일 거예요. 맞죠? 과거의 조상들이니까. 그럼 과거의 조상들은 먹고 살 게 적으니까 서로 협력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그러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 안 되나? 돼요. 그럼 이건 우리 몸 안에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여야 하거든. 근데 지금 자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외부의 위험이 줄어들었어. 이건 언제의 상황이지? 현재의 상황이야. 그럼 뭔가 현재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걸 그대로 쓸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와. 그래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 complicated예요. 복잡해진다. 쌤이 여기서 복잡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형광펜 친 단어를 보면 뭐에다 쳤어 내가? 아이러니하게 라고 쳤죠. 그럼 아이러니하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뭐하게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걸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지금 복잡하다라는 말로 신수가 쓰였구나. 그쵸? 자, 이제 조금 더 봐요. When we have less, 우리가 어떻게 가졌던 때야? 적게 가졌던 때야. 그럼 적게 가졌던 때 less라고 칠게요. 자, 우리가 가진 것이 적었을 때 오히려 we tended to be more often 더 open-minded였어요. 뭐 하는데 open-minded였게? 나누는데. 그래서 sharing what you have. 우리가 가지는 걸 뭐 하는데? 나누는데 더 open-minded를 가졌어요. 그중 특정한 유목민의 부족을 볼까요? 자, 얘들아, certain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집단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특정할게 라는 거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경향이 뭐 했었을 때 높았을 때에 대한 뭘 들어주는 거다 생각하면 돼? 예시다 생각하는 거야. 특정한 유목 부족은요, don't have much. 그러니까 많이 가졌어요? 적게 가졌어요? 적게 잠깐만. don't에다 치는 게 안 헷갈리겠다. 많이 가지지는 don't 않았어요. 이게 맞겠죠? 하지만 they are happy to share. 기꺼이 share. 뭐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행복하게 나눴습니다. 보다는 기쁘게, 기꺼이 나눴습니다. 나누는 것은 더 happy, 기꺼이 했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it is in their interest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게 그들한테 interest, 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익이 됐다는 건 공유를 하는 게 뭐 했다 이 말이야? 플러스였다 이 말이지. 그럼 뒤에 나오는 to do so는 사실 앞에 말을 그대로 받아줄 때 쓰는 거니까 그냥 한마디로 남들에게 공유해 주는 게 그들한테는 interest, 이득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이득이 됐다라는 걸 신수아는 다음 문장에서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어야 됐거든. 봐봐. If 만약에 you happen upon them, 네가 그들한테 우연히 도착했다. In your trouble, 너가 여행 다니고 있었을 때 말이야. 네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네가 나눠줬던 그 사람이랑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 됐지? 그리고 이 우연히 만난 상황일 때 그들은 will often up their home. 그들의 집을 뭐 해줄 거고 나한테? 개방해 줄 거고 and 그런 다음에 give you, 너한테 그들의 음식과 hospitality예요. 그럼 이거 뜻이 뭐죠? 환대라는 표현이죠. 뭐라고요? 환대예요. 됐죠? 자, 그들의 환대를 줄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쌤 이렇게 묶어볼까요? 너가 나중에 돌아다니다가도 네가 베풀어줬던 사람을 만나면 집도 얻고 음식도 얻고 환대도 받아. 그러니 이게 너한테는 뭐가 된다 이 말이야? 이익이 된다, 이득이 된다. 그 근거 문장이 바로 밑에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왜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이득을 주고받을까요? It is not because, but because. 위에다 씁니다. Not A, but B를 말할 거고요. 다만 지금 이 문장에서 not A, but B로 표현할 때 이 B 자리에는 서로 자원을 공유하는 because, 뭘 서술하려고 하는구나? 이유를 서술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왜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야, 이거는 nice people,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their survival, 그들의 생존이, 밑줄 칠게, 그들의 생존이 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야. 나누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야. For, 왜냐하면, for 지금 내가 뭐라고 해석했어? 왜냐하면 for이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은 대절이야를 알았기 때문인 거야. They may be the traveler in the need of food and shelter another day. 또 다른 날이 됐을 때 상황이 바뀌면 내가 음식이나 안식처를 찾고 있는 여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 즉 내가 남의 뭐가 필요할 때도 올 테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올 테니까. 그러니까 공유를 한다라는 게 나의 뭐를 결정하겠구나. 생존을 결정하겠구나 이 말이야.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말이야. 그러면 상황이 뭐 할 거야?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자, 쌤 안 보일 것 같아서 말로만 할게요. 첫 번째 덩어리를 주제라고 봐주세요. 내가 가능한 왼쪽에 앉았거든. 여러분들은 왼쪽에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가 주제, 두 번째 덩어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뭐한 경우? 적은 경우. 그럼 가진 것이 적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 사람들은 기꺼이 무엇을 하죠? 공유를 하죠. 나누는 걸 하죠. 거꾸로 점세개 찍으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생존은 공유에 의존했기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라는 거니까 상황이 바뀔 겁니다. 가진 것이 뭐해지는 경우요? 많은 경우요. 그럼 맞춰볼까? 가진 것이 많아지면 우리는 공유를 더 많이 해야지 맞는 말인데 아이러니하니까 오히려 공유를 뭐해요? 안 할걸요. 그럼 만나 가볼게. 공유를 오히려 안 할걸요, 양서연. 그죠? 자, 반대로 the more we have, 우리가 가진 것이 뭐해지면? 많아지면. 즉, the bigger our fence, 우리의 울타리가 더 뭐해지면? 커지면요. 그럼 얘들아, 울타리가 커진다는 건 내 땅이 뭐해지는 거야? 가진 것이 많아진다. 이런 똑같은 말이거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면요. 그리고 the more sophisticated, 훨씬 더 정교해져요. Our security to keep people away.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이요? 사람들을 keep away. 나한테서 뭐 하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나를 지키는 security, 보안이요. 더 정교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보안이 정교해진다는 건 나를 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럼 다 하는 말은 가진 것이 뭐해져요? 많아지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열망은 less, 뭐예요? 줄어들어요. 게임 끝났지? 다현아, 조금만 더 집중하자. 그러니까 our desire for more,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상호작용, 일반적인 사람들과 common folk,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뭐 하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사람들과의 접촉은 줄이고 싶어요. 왜? 만나면 내 걸 뭐 해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이런 말인 거지. 결국 이 두 가지 열망이 combined, 모되어서 합쳐져서 start to, 얘가 동사가 됩니다. 우리의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열망이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들은 줄여버리고 싶다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요,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Disconnection or blindness to reality까지 밑줄 칩니다. 현실에 대한 disconnection, 무엇과? 단절과. or 또는 blindness 하면 이거 뭐죠? 눈이 멀었다. 제대로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라는 걸 만든대.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에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나누려고 해, 안 나누려고 해? 안 나누려고 해. 그러면 나는 먹을 게 넘쳐나서 버리는 마당인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 그 현실이 봐봐, 내 일이라고 여길까 안 여길까? 안 여기지? 그 현실이 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밑에다가 함의 한번 적어봐. 함의 한번 적어봐. 내가 불러줄 거야. 적어봐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부를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자신과
별개의 것이라고 보거나 자신과 별개의 것이라고 보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고 하여 결국 나누지 않음.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들아, 이렇게까지 정리했을 때 요 지문이 바뀌어서 나오기에 되게 좋은 게 있어. 뭘 것 같아? 빈칸 추론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빈칸 추론 혹은 함축 의미 추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ironically라는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 어찌됐든 그 모든 부분 쌤이 형광펜 친 포인트가 될 테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번의 주제를 부르겠습니다. 또 2개 하고 끊을게. 인간은 감정에 늘 적응한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괜춘이지요? 내가 더 빨리 했지. Like, 천천히.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검은색으로 써야지. 저는 노력 없이 방법만 먹고 싶고. 양아치죠? 저도 아니 양아치. 영화만 보면 막 학교에 나요. 영화. 네, 얘들아, 너희들이 공부할 때 영어가 뭐가 어려워? 약간 노력법이야. 노력 대비 잘 안 나온다. 아니 이게 재능 같아요. 근데 이게 막 그러니까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이나 외우면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시험지에 했던 거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참 영어는 그 느낌 들기가 좀 어려워.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쵸? 외국어에 그냥 저 문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문법. 그치? 국어도 문법 싫잖아. 그치? 자꾸 제 점수를 깎아먹어요. 그래. 그래도 얘들아, 우리가 계속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느낌이다 싶을 때는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쌤, 제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이 들면은 꼭 얘기를 해줘, 그때그때. 아는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좀 더 이해시키려고 내가 좀 더 천천히 가고 있거든, 모고는. 부교재보다. 그러니 잘 한번 들어보자. 머릿속에 넣고 가자. 자, 얘도 첫 문장의 진입장벽이 좀 높았어. 여기가 동사였어서 앞에 whether이라고 하는 거는 인지 아닌지의 번역이 들어갔었어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지 아니면 슬픈지 혹은 컨텐트 만족스러운지 불만족스러운지 디스컨텐트 행복한지 슬픈지 만족한지 불만족스러운지는 결정되지는 않아. 단순히 이것에 의해서만은 이 표현이야. 뭐에 의해서만 각각의 개별적인 연속적인 삶의 경험의 순간들로만 정해지는 건 아니야. 말 좀 어렵지 않아? 즉, a good thing happen, 좋은 일이 벌어져, I'm happy. 그러니까 기분이 뭐해? 좋아. 아니면 나쁜 일이 벌어져, 그래서 기분이 뭐해? 슬퍼. 요렇게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뜯어볼게. 야, 내가 기분이 좋아, 나빠. 이거는 나의 기분이죠. 그리고 이런 나의 기분은 is not determined, 뭐 되지는 않아요? 결정되지는 않아. merely by, 순전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이야. 여기까지 꺽쇠. merely부터 life experience까지를 묶었는데 순전히 삶의 경험에 개별적인 연속적인 순간에 의해서만 말이야. 이 얘기는 쌤이 옆에다가 어떻게 풀 거냐면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아. 그럼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뭐해? 행복해. 나쁜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뭐해? 슬퍼. 안 좋아. 이렇게만 결정되지는 뭐하다라는 거야.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일단 이 첫 문장 괜찮아? 단지 한 번 드는 감정 때문에 내 기분이 결정되진 않아. 조금 더 가볼게. While our experience,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해. 좋은 일을 경험해? 나쁜 일을 경험해? 야, 그럼 그건 당연히 affect our mood, 나의 뭐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되게 잘 들어줬어. 그럼 당연히 내 기분이 뭐 하겠어? 좋은 거야. 그렇지만, 자, 어려운 말. We are not blown. 우리는 blown 되진 않아. In a completely new direction. blow는 바람으로 불어서 날리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져 가지는 않는 거야. 향해 가지는 않는 거야. 뭐에 의해서? By each gust of wind. 각각의 바람에 대해서, 바람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방향으로 휙휙 움직여가는 것은 not 뭐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가들이 수업을 되게 잘 들어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양소연이 졸기 시작해. 막 내가 대폭발을 해. 그럼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 이러면 이거 정상이에요? 아닌 거잖아요. 조울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쌤 이게 이런 상태예요. We are not blown in a gust of wind까지 이렇게 묶어서 얘가 하고자 하는 의미도 이건 거예요. 순간의 감정으로 기분이 변화하지는 뭐한다? 않는다. 가연이 지금 조울증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해되죠? 네. 또 갑시다. 이 문장은 별표 좀 쳐놔요. 함축의미 물어보기 되게 좋아요. 그럼 쌤 잠깐만 이렇게 봤더니만 순간에 의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되진 않는 거고 순간의 감정으로 기분이 변화하지는 않는 거야. 이거 두 개 서로 하는 말이 같아 달라?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의 감정으로 기분이 바뀌진 않아 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이유를 뒤에서 설명한다 라고 봐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as a human 우리는 뭐거든? 인간이거든. 그럼 인간으로서 우리는 adjust to new information and even both good and bad. 좋든 나쁘든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거기에 뭘 해? 적응. 그럼 얘들아 적응이라는 건 강도가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약해져. 그럼 한번 기분 나쁜 일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게 갈수록 뭐해져? 약해져. 그러니 내 기분도 나빠져. 그냥 괜찮아? 괜찮아 이런 느낌인 거야. And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적응을 한 다음에 return to our personal default. default 여기서 default는 초기값이란 뜻이야. 그럼 웰빙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며 사는 행복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행복의 초기 수준으로 리턴 뭐 한다 이 말이야.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키워드는 이거겠네요. adjust 뭐 하니까? 적응하니까. 그리고 다시 초기 값으로 뭐 하니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뭐까지 바뀌진 않아요. 기분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말? 다음 거 더 가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옆에서 침 뱉어도 뭐해?
웃잖아. 그래서 야, 너 부처냐? 뭐 해자냐? 막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걔도 봐봐. There will be.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근데 말이야, over time.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럼 우리는 그 감정에 뭘 해요? 적응을 하죠. 그러니 초기 상태로 뭐 할 거예요? 되돌아올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like water.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이 자신의 수위를 찾는 것처럼 봐봐. 비가 졸라 많이 와. 그럼 중랑천이 뭐해? 니네 맨날 중랑천 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중랑천이 뭐예요? 뿔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뭐 하죠? 이 느낌이에요. 화가 너무 많이 나. 좋은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결국에는 뭐해? 다시 돌아와. 물이 자기의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pulled toward our baseline. 우리 어디로 끌어오게 돼? 초기값. 그럼 쌤 여기서 베이스라인이라는 건 뭐랑 의미가 똑같네요? 디폴트랑 똑같네요. 검은색으로만 씁니다. 디폴트라는 건 베이스라인과 같구나. 또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건 디폴트랑 같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는 back up, 회복해요. 나쁜 소식을 듣고 나면요. 그리고 back down, 다시 내려와요. 좋은 일을 겪고 나면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좋아. 그럼 얘들아 요거 끊는 거 미안한데 요렇게 한 번만 끊을게요.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을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분홍색 한 번만 더 갑니다. 우리는 감정에 적응하고 원상태로 돌아와요. 좋고 나쁜 게 있더라도요. 마치 물이 자신의 수위를 뭐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즉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pulled toward 어느 쪽을 향하게 돼요? 베이스라인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해석 괜찮아요? 자, 이제 뒷부분에 the euphoria 밑에 뭐라고 나와? 극도의 행복감이라고 나오죠. 내가 첫사랑을 겪었던 극도의 행복감은요, 결국에는 뭐 할 거예요? 사라지죠. 뻔한 말이죠. And 그리고 so does the despair of a breakup. 헤어진 것의 절망도 so does 뭐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so does는 뭘 받는 거야? fade를 그대로 받을 테니까 그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예시 보라색으로 갈까? 여기다가는 예시 1번이라고 적을게. 첫사랑의 설렘, 헤어짐의 절망 다 언젠간 사라질 거야. 그러니 this tendency, 이런 경향은 말이야. 그럼 이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향은 어떤 의미가 돼요? 적응하는 거. 그럼 좀 더 순간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에 뭐해서? 적응해서 다시 뭐하는 능력이야?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텐던시니까 경향. 이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순간의 감정을 겪은 후 시간이 지나면 그에 다시 뭐예요? 적응하여 디폴트랑 베이스라인 초기의 상태로 회복되는 경향. 이렇게 잡아볼까요? 자, 그리고 그 경향이 is best seen, 아주 잘 보여져요 라고 해서 얘는 예시 2번 문장 잡아줄 건데 with a little kid, 어린 애들이 and their toy joy, 그들의 장난감을 보고 좋아하는 것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when they get, 그들이 얻어요. what they have longed for, 그들이 뭐 했던 거? 열망했던 거. 이거 가지고 싶은데 오로라 핀 같은 거 사고 싶은데 막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 뭐지? 이빨 인형? 이름 까먹었다. 라부부 막 엄청 화냈잖아. 그럼 막 알고 있네요. 저 새끼 샀나봐요. 자, 라부부를 얻고 싶을 때처럼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다. 뭐라고 믿냐면 they will be happy, 그들이 뭐 할 거라고 믿어? 행복할 거라고 믿어. for the rest of their life. 어떻게 행복할 거야? 라부부 하나 얻어가지고 뭐 할 거래?
평생 행복할 거래. 이럴 거면 라부부 하나 사주지. 평생 행복할 거면. 근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그리고 첫 번째 몇 분 동안에는 they are. 그래. 그럼 뭐 한다는 거야? They are happy가 생략된 거 아니야? 행복할 거야. 처음 며칠에는. 근데 but이야, but. 하지만 순간의 감정을 겪었으니 뭐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뭐로 돌아갈 거고 초기 상태 and they are but then the kid 그리고 그 아이들은 like other 누구와 마찬가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뭘 할 거야 적응을 할 거야. 그래서 어댑티브 빈칸이 나왔단 말이야. 뭐 보고? adjust 보고 푸셨군요.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예시 2번에 흐름 좀 잡을게요. 자, 아이들이 얻어요. and 그리고 나서도 행복해요. 요 정도까지. 그럼 그들은 행복해요. They are 행복해요. but 하지만 시간이 뭐한 후에는요? 지난 후에는 맞춰보자. 뭐가 일어나? 적응이 일어나. 밑에 써줘. 적응이 일어나니까 무슨 상태로 돌아가?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 그러니 또 화살표 빼서 난 여기다 쓸게. 그들의 행복의 수준은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 그러니까 됐어? 굿. 됐죠? 힘들지? 집 가고 싶어. 안 돼. 이거 하고 가야 돼. 자, 32번 갑니다, 여러분들. 32번이 3번. 3번 그대로 적을까? 네, 3번 해석이 아니고 catch up이 뭐야? catch up? 어떻게 해석할래, 수아야? 지금 해석이 안 나가지고 해봐. catch. 잡다. 그럼 뭐라고? 서윤아? 뭐라고 해석했어, 너는? catch up with you. 똑바로 못 풀었어요. 아까 따라잡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양서연이군요. 저 바꿔서 틀린 것 같아요. 맞아. 빈칸은 그게 가장 심한데 봐봐, 수아야. 잡았어. catch. 누굴? 너를. 그럼 얘들아, catch는 보통 이거 catch라고 하냐? 안 하죠. 이거는 grip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catch는 어떤 거야? 공 던지는데 딱 잡는 거. 혹은 낚는 거. 이런 거잖아. 그럼 뭔가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뒤쫓아서 잡는 게 catch거든. 일단 알맞는데 그치. 선지 해석이 잘 안 됐던 거지. 맞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야. 속어법으로. 이것도 아주 좋은 거. 심지어 선배들 뭐라고 얘기해? 답이 뭔진 모르겠는데 4개는 아니라서 골랐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언니도 그렇게 똑같이 풀었을 거야. 자, 보자. 여기서 catches up with you. 그대로 적을게요. 유유. 근데 오늘 진짜 힘들긴 하다. 목요일이 힘든 날인 것 같다. 네. 그지?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 오늘 구경서 나가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와, 씨. 어떡해요? 우리 카페 어마어마하네. 가봐야 돼요. 오마이갓. 야, 근데 휘경은 시험 시간표 안 나오냐? 네. 저 거기도 안 나왔어요. 니네만 안 나온 것 같다? 아니 어떻게 해요, 진짜. 오호. 시험 망했는데 응. 학생으로 가야 되는. 어휴.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약간 수학은 우민호 쌤 같이 안 보는 쌤이 들어오셨잖아요. 약간 미술쌤 수업에 가면 무슨 카라니 얘는 쉬워. 하고 또 잠깐 끊어줄게. 뭐가 제일 어려워? 난 아까 29, 30번. 제가 준비해 온 거로는. 다행이다. 나도 다는 못 봤어. 니네 것만 먼저 본 거야. 일단, 별 말씀이. 완전 쉬웠어. 쉬었어? 그럼 다행이다. 필사를 달아줬어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 좋아요. 잠깐 오늘 우리 다현이가 계속 멘탈이 없거든요. 멍하니 바라보거든요. 괜찮죠, 다현 씨? 예. 자, 주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내일 몇 시간 자요? 12시간. 그냥 밤새지 말아라. 얘기하죠. 저희 동네 어제 게임하라고 새벽 5시 혼자 일어나가지고 게임하다가 어제 학교 끝나고부터 오늘까지 잤어요. 이랬다. 우리 수아 동생의 피셜. 자, 주제는 이겁니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게 되는 원리. 땡땡.
부족한 잠을 보충하게 되는 원리 땡땡. 배워갑시다. 아데노신의 왠지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아데노신. 저는 뭐라 이런지 모르고. 또 A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축적과 분해. 축적과 분해. 네. 부족한 잠을 보충하게 되는 원리. 아데노신의 축적과 분해. 진짜 왜 이래. 쟤는 분신사발했어요? 갔나? 분신사발 그렸어요. 준비됐지요? 예, 쉬우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자, 얼도. 비록 You may have put off going to sleep in order to squeeze more activity into your day. 번역해볼까요? 자, 비록 당신이요 put off가 뜻이 뭐지? 네. 벗다 하면 죽일 거야. put off가 뜻이 뭐야? 미루다입니다. 예, 미루다. 자, 그럼 잠을 자러 가는 거를 미루죠. 스퀴즈 하면 비집어 넣다, 짜내다 막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치? 더 많은 활동들을 당신의 하루에다가 비집어 넣으려고 잠자는 시간을 뭐 하는 거야? 미루는 거지, 줄이는 거지. 여러분들 너무 많이 하는 거잖아. 안 하나 봐요. 자, 미룹니다. 자, eventually, 그럼 결국에는 your need for sleep. 뭐 하고자 하는 당신의 need가, 잠을 위한 당신의 needs가 becomes overwhelming. 뭐 하게 되고요? 압도적이게 됩니다. 엄청 많아져요. And you are. 그래서 너는 결국 잠을 잘 수밖에 없어. 안 잘 수 있어? 잘 수밖에 없죠. 기면 상태로 눈 뜨고도 자잖아요. 못 자면. You are forced to get some sleep.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돼요. 내 생각에 오늘 수아는 이 지문을 공부하고 동생한테 가서 아데노신의 축적과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조금 더 가면 This daily driver for sleep.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을 자도록 drive, 이끌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 말은 잠을 자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힘이 세지고, 그럼 나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잠을 향한 daily drive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늘 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게 만드는 건 appears to be due. 자, due 밑줄. 그리고 뒤에 to 밑줄.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야 돼요. due to가 보입니다. 뜻이 뭐예요? 뭐뭐? 때문에. 근데 앞에 in part 가로. 부분적으로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럼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이냐면 아데노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컴파운드, 어떤 화학적인 합성물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in part에다가 물결을 쳐놓고 옆으로 한번 뺍시다. 자, in part는 뜻이 뭡니까? 부분적으로 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런 건 일치불일치로 자주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잠을 자게 되는 원인은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되죠. 전적으로 아데노신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OX, X 뭐가 틀렸어요? 전적으로. 그러면 잠을 자게 만드는 데는 보면 아데노신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다? 아데노신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화학물질은요. 이 화학물질이 뭘 그대로 받아갈까요? 아데노신 그대로 받아갑시다. 자,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건요. build up 뭐예요? 쌓여요. build up 뭐예요? 쌓여요. 단어를 지금 못 외웠잖아. 그러니까 받아 적어 계속. 쌓여갑니다. 당신의 피 안에 쌓여가요. 혈액 안에 쌓여가요. as 뭐 하면서 이게 피에 쌓이는 거냐면 time awake 깨어있는 시간이 increase 뭐 하면서 증가하면. 그럼 깨어있는 시간이 증가하면 아데노신은 어디에 쌓인대요?
피에 당신의 혈류에 쌓입니다. While you sleep. 그리고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Your body, 당신의 몸이 break down. 그 혈류 안에 쌓여있던 아데노신을 break down. 뭐합니다? 분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Thus, 그 결과 this molecule, 이 물질은요 may be what your body uses, 당신의 몸이 쓰는 걸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요? Keep track of 라고 하는 거는 기록하다, 쫓다 이런 표현이고, and 잠이 부족한 잠을 계속 쫓을 거고요. Trigger sleep when needed,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필요하다 싶을 때는 잠을 뭐 시키는 겁니까?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 유발시키는 것은 this molecule, 바로 앞에 나왔던 뭐 때문입니다? 아데노신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흐름을 좀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끊어주십시오. 끊고.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를 그냥 상황 제시라고만 볼게요.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럼 잘 수밖에 없어. 상황 제시해주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서 뭘 먼저 들어주고요? 아데노신 때문이야 라고 먼저 설명해주고, thus 앞에서 한 번 더 끊어서 아데노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뭔지 얘기해주죠. 깨어있는 시간 동안 혈관 안에 쌓였다, 혈류 안에 쌓였다가 잠을 자면서 분해가 된다. 그 다음 문장이 thus, 그러므로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분자가 아마 상실된 잠을 쫓고 필요할 때 잠을 트리거, 모시키는데 사용될 거예요. 촉발, 유발시키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다음 문장 더 읽을게. 자, 아데노신과 다른 요인들이 accumulation, 뭐하니까? 쌓여가니까, 축적되니까. 그럼 축적되는 건 아데노신 뿐이다. 이래도 O야, X야? X가 되는 거지. 다른 것들도 쌓여가고, 그리고 그게 might explain why,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After several nights of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적절한 잠의 양이 less, 못했던 거야, 며칠 동안? 적었던 거야, 미만으로 잤던 거야. 적절한 잠이 부족했을 며칠의 밤 이후에 당신이요 build up a sleep debt, 엄청 어려운 말, 수면의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That, 그리고 그 수면의 부채라고 하는 건 you must make up, 보완해야 됩니다. by, 뭐함으로써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냐면요, 평상시보다 sleep longer, 어떻게 잠으로써? 길게 잠으로써 반드시 make up, 뭐 해야 돼요? 보완해야 되는 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여기서 이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 sleep debt이란 표현? 그러면 수면의 부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는 시간 동안 피에 축적되는 아데노신일 거고요. 이게 지금 적절한 양으로 쌓여 있을까요? 과다하게 쌓여 있을까요? 과다한 양이 되겠죠. 양서연.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당연히 너는 그걸 must make up, 뭐 해야 돼요? 보완해야 돼. 그럼 얘들아, 이 보완한다는 건 부채를 뭐 해야 돼? 내가 빌렸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환하다라는 뉘앙스도 있을 것 같고, 쌓여진 걸 뭐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줄이다라는 말도 나는 맞을 것 같아. 들어가는 거. 당연히 잠을 평상시보다 longer, 화살표 윗방향, 어떻게 잠으로써? 길게 잠으로써 말이지.
Because of such 밑에 뭐라고 나왔죠? built-in molecular feedback이라고 나왔네요.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분자의 피드백. 뭐 덕분에? 피드백 덕분에. 그럼 얘들아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말하고 끝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지. 그럼 누가 알려주지 나한테? 잠자라고? 아데노신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such built-in molecule feedback 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표현도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면 잠을 뭐 하는 것? 유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런 you can't become accustomed 얘를 be accustomed to 하면 뜻이 뭐야? 뭐뭐에? 익숙해지다잖아. 그럼 너는 익숙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어떤 잠을 자는데 적은 잠을 자는데 뭐해질 수 없어? 익숙해질 수가 없어. 그 말은 잘 수밖에 없어. 그치? 얘도 못 가. 적응할 수 없다는 건 안 보일까봐 여기로 올릴게. 없다는 건 부족한 잠의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어. 이 말이죠. Last. Eventually. 결국에는 a lack of sleep. 잠이 부족하잖아. 그럼 그 잠이 부족한 게 뒤에 남아있어. 언젠간 너를 잡을 거야. 언젠간 널 잡아. 언젠간 널 잡는다는 건 네가 뭘 자게 할 거야. 잠을 자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럼 밑줄 catch up with you a lack of sleep부터 catch up with you까지 밑줄 다 쳐서 밑으로 빼세요. 자 얘도 하미를 부르기만 하겠습니다. 자 잠의 부족이 언젠가는 널 따라잡을 거야. 이 말은 됐어요? 잠이 부족하면 결국 잘 수밖에 없다. 괄호 열고 축적된 아데노신의 분해를 위해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어요. 우리 경은 불쌍해 죽겠어요. 자, 7시까지만 쉴게. 네? 예. 자, 그러면 내가 선지 해석은 한번 해볼게. 그래도 우리 어제 풀고 오늘 바로 하는 거니까. 기억에서 지운 것 같아. 자, 들을 친구들 한번 들어봐. 밑줄 치면서. 정답이었던 1번 선지는 불확실성의 significance, 중요성은 is relative, 상대적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아, 세임이 있었네. 이거고 2번은 시간의 상대성은 인지하기 어렵다. 이거고 표서연이 찍은 3번은 모든 측정값은 불확실성의 정도가 같다. 아니, 불확실성만 오늘 한번 찍었는데. 땡이죠. same 때문에 틀렸죠. 4, 5번 볼까요? 안 봐도 돼요. 지금 알았다. 이런 게 중요해. 단어 하나하나 보고 하나 떼면 안 돼. 아,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나한테 이제 민감해져야 되는 수준이야. 수준. 수능 공부 처음 시작하는 고3도 똑같아요. 자, 됐습니까? 네. 아, 우리 애기들 왜 이렇게 귀여워. 휘경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니네는. 니네는 너 아니야. 너무 애기 같아, 아직. 애기가. 우리 양서연 봐봐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띠꺼움이 올라오는데도 귀여워요. 알겠죠? 정신 차려. 제가 잠을 깰 수 있는 마법의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빵야. 잠 깨라. 잠 깨라. 양서연 잠 깨라. 알겠지? 잠 깨라. 양서연 잠 깨라. 알겠지? 됐지? 됐어. 장난감 총. 해석이들한테 뺏은 거. 자, 갈게요, 이제. 조금만 더 시간 될 때까지. 잘하고 있어.
자, one of the thing that make 어려워. 잘 봐. 주. 상대적인 불확실성의 중요성. 상대적인 불확실성의 최가윤 제일 늦어. 상대적인 불확실성의 중요성. 상대적인 불확실성의 중요성. 다 썼다. 누가 이겼음? 누가 졌음? 누가 꼴찌임? 얘들아 내가 꼴찌가 봐봐 얘들아. 그치? 봐봐. 자, 봐봐. 내가 인공위성을 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수치의 정확성이 어때야 되겠어? 엄청 커야 되겠지. 근데 내 휴지통에 쓰레기 버릴 거야. 이게 정확해야 돼요? 안 해도 되지. 그럼 봐봐. 정보가 불확실한 정도는요, 늘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내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는 0.00001이 불확실해도 결과값이 어떻게 돼? 달라져서 파멸이 될 수도 있지만, 던지는 거 못 던져서 어긋나면 그냥 다시 뭐 하면 돼? 던지면 돼. 이럴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불확실성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진다. 바연이 소화돼요? 예.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야, one of the things, 어떤 것들 중에 하나 볼 거냐면, then make,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make 만드는데, 불확실성이라는 걸, 수아 왜 이렇게 인생 다 산 거 같지, 오늘? 자, 되게 어려워요. 불확실성이 너무 어려워요. For member of the public to appreciate. 뭐 하기에? 그 대중의 구성원들이 appreciate는 뜻이 뭐죠? 예? 그럼 appropriate 아닙니까? 형용사로? 자, appreciate는 동사로 감상하다인데, 그건 이제 초딩들이 아는 뜻이고요. 제대로 이해하다. 초딩. 그런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생. 유치원생이고요. 우리 표소연은 난독증이 있고요. 다른 큰일이네, 우리.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그 대중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불확실성? 이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바로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배절이야.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거. relative, 뭐하다 이런 거야. 상대적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옆에다 좀 풀어줄 테니까 이거 이해를 하고 가자.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건지는 경우마다 다르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take for example, 내가 뭘 들어볼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계속 말해야 돼. 집중력 떨어질수록. 예시를 들어볼게. The distance between Earth and the Sun, 뭐와 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말이야.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이거는 야. 그치? 야. 자, 그리고 이게 as measured at one point during the year, 한 해 동안에 한 지점에서 측정되어 본 것에 따르면 야. 됐지? 그럼 얘들아, 이 정도만 보면 되게 정확한 수치 같아? 그렇지 않은 수치 같아? 정확해 보이잖아, 엄청. 이런 거는 현실에서 쓰는 수치가 아니잖아, 일상생활에서. 야, 이거는 말이야, 비교적, 상대적으로 precise, 뭐해 보여? 정확한 것 같아. After all, 무엇보다도 우리가 쓰지 않는 6자리 수의 상당한 digit, 숫자를 썼잖아. 그리고 이런 걸 썼다는 건 means, 의미하는 거지. 뭘 의미하냐면 I know the distance. 내가 그 거리를 안다라는 의미야. 내가 몇 자리를 썼다는 거? 6자리의 상당히 큰 digit, 숫자 수를 썼다는 건 이 정도의 수준까지 안다는 거야. In a million or so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 뒤에 번역이 이렇게 됐었거든. 6자리의 수니까 1 part in a million. 자, 이거를 100만 분의 1이라는 분수 표현으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의 정확도까지 알았다라는 거 이거 정확하다 아니다야. 정확하다. 100만 분의 1. 단위수가 엄청 작다는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하다라는 의미야. 자, 그럼 이 예시 안에서 들어준 게 요런 수치인데 이 수치가 상대적으로 뭐해 보이기도 하고 정확해 보이기도 하고 이 말이야. 그럼 뒤에 어떤 말 붙여주면 논리적일까? 또 상대적으로 뭐해 보이기도 해? 정확하지 않아 보이기도 해.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문장에 however로 역접이야. 하지만 if the next digit, 이 다음에 오는 숫자 자리가 uncertain, 뭐 할 경우에 불확실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that means, 그건 의미하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in knowing, 우리가 precise, 정확하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아는 것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불확실성이 is larger,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난 뭐보다 더 큰 거냐면 뉴욕에서부터 시카고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 그럼 이건 비교적 뭐한 거야? 정확한 거일 텐데 그거보다 불확실성이 더 뭐하다 이 말이야? 크다 이 말이야. 쌤, 도대체 다음 숫자가 불확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는 아무 의미 없고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치를 봤을 때 뭐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확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모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불확실한 경우도 있단 말이야. 다시 불확실한 경우가 larger, 모한 경우도 있다는 거야. 큰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쌤, 요 똑같은 수치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옆에다 적어요. 예시에 제시된 동일한 수치인데 이 동일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정확할 수도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동일한 수치가 상대적으로 uncertain, 뭐 할 때도 있어요? 불확실할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오냐? 불확실할 때도 있어요. Therefore, 그러므로 뭐 내릴까요? 결론, 즉 주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whether or not the quoted number, 인용된 수치가 precise, 뭐한지 아닌지 정확한지 아닌지, 그럼 결국 수치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depend on, 뭐가 결정하는 거야? What I'm intending to do with it. 그 수치를 가지고 얘들아 들어. 자, 이때 이시라고 하는 들어야 돼. 지금 들어야 돼. 그 수치를 말해. 했던 저 수치. 됐어? 그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겠지. 목표. 그 목표에 따라서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결정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꺽쇠 묶을게 이제. 자, whether부터 여기까지 묶어봐요. 그럼 쌤 묶어서 이 부분은 이런 말 아닙니까? 수치의 정확성. 이해되죠? 혹은 수치의 정확성이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 수치의 뭐라고도 표현해도 돼. 불확실성이란 말도 똑같지. 그럼 이 자리에 precise만 나와야 되나? 아니, 나는 uncertain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봐. 이게 정확한 거냐 불확실한 거냐 정도는 사실 같은 말이니까. 이해가 될까? 그래서 여기다 적어. precise가 나와도 돼. 정확하다. 근데 uncertain 나와도 상관없어. 의미상 다 통용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인지 아닌지는 depend on, 결정할 거야. 내가 그 수치를 가지고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이 결정할 거야. 수치의 정확성 혹은 수치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수치를 사용할 뭐에 따라서 목적이라고 할게. intend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 좀 어려우면 그냥 의도라고 써도 괜찮아. 네. 저기 맨 앞에 세가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새가 왜 나옵니까? 자, 내가 수치를 사용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한 번 더. 이 말인 즉슨 뭐하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주관적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이해되나요, 이거? 그럼 다음에 나오는 if I care 이거 있죠? 자, 얘를 나는 안 보일까봐 그냥 여기다 적을게. if I care 옆에다 쓰는 거야. 자, if I care를 예시 1번으로 잡아요. 자, 예시 1번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출 시간을 맞추려고 저걸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출 시간은 그 오차가 막 크면 막 세상이 난리가 납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내가 만약에 if I care only about what minute the sun will rise tomorrow, 내일 일출 시간이 몇 시인지 볼 거야. Then 그럴 때 the number quoted here, 여기에 인용된 그 수치는 fine, 뭐해? 괜찮아. 그럼 괜찮다는 거? 상대적으로 뭐 한 거야? 정확성이 높은 거야. 이 정도면 괜찮아. Fine, 괜찮은 거야. 저 정도 정보면 나한테 정확한 거야. 바꿀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은 뭐 한 거야? 낮은 거야. 그러니 나는 1.4957 곱하기 10의 8승 하면 이 정도면 나한테 뭐 한 거야? 정확한 거야. 나한테 뭐 한 거야? 불확실성 낮은 거야. 나 이 정도면 돼. 이해되지? 근데 if I want, 쟤는 예시 몇 번? 2번. 2번. 자, 그럼 2번 예시는 의도가 쌤이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데 내가 인공위성을 태양 옆으로 발사를 해야 돼. 너무 어마어마한 일 아니야? 그래서 봐봐. If I want to send a satellite to orbit just above the sun, 해의 조금 위에 위치한 궤도로 인공위성을 뭐 해야 돼? 보내야 돼? 발사해야 돼? Then 그러면 I would need to know the distance more accurately. 좀 더 정확하게 뭘 알아야 돼? 거리를 알아야 돼. 그럼 이 말 안에 담긴 의미는 내가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요 수치만으로는 나한테 뭐가 떨어지는 거야?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또 말 바꿔. 상대적으로 뭐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한 번 더 읽어줘. 큰 소리로. 둘, 셋. 불확실성의 중요성, 즉 불확실성이 큰 거냐 작은 거냐. 바꿔 말할게. 이 정보가 불확실한 게 100이 있는데 이 100이 나한테 치명적인 거냐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건 늘 정해져 있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됐어요?